네, 그 구독자 평노국님께서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스나이퍼 안돌림이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해모자 뭐 관련해가지고 뭐 SK 건담, 근데 이게 인천 서구에 있는 SK 검단 쪽에 검담 쪽인가봐요, 지역이요. 그래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활동할 때나 이럴 때도 늘 몇 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학대 관련된 것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고소고발을 하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잘 안 돼서, 제가 돌보는 애들 너무 많고 할도 많아서 일단은 제가 공적인 아니면 이런 활동을 많이 접고, 저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자체의 그 구호하고 연계하는 것들과 기존에 쭉 해왔었는데,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부분은 너무 벅찬데 일단 그 부분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제 페북도 지금 제가 여러 요청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페북도 메인 페북은 제가 지금 닫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제가 영상을 봐서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정확히 다 뭐 확실하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 말이라는 게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손은 없지만 제가 자료를 지금 이렇게 좀 모아서 간추려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제목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학대돼서 지금 죽은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영상은 다 봤는데 이 학대 사건에 대한 그 경과라든가 고소고발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뭐 SK 검단 쪽에 그 아파트 단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공원과 아파트 단지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영상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구청 검단 출장소니까 뭐 하여튼 그것도 이제 서구청이죠. 서구청이고, 서구청은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거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집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도하고 좀 다르게 광역시에서는 구청에 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법에서 또 이 조례, 그 광역방치됐던 조례를,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조례는 서구청에도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것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꼭 의무는 아니죠, 이쪽에서는요. 그런데 그 향후에 이후에 동물보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원 내에 이미 적시된 적치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의로 적시했다는 말은 구청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이제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임의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계고장 형식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절차만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 자체만 보면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계고하는 것까지 그 임의 적차가 맞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하면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원 내에 고양이 집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제 보통 집도 있고 급식소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급식소인지 집인지 어떤 문제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집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자들도 이 공무원들도 집인지 급식소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의 적시된 거는 공원관리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공원관리법상 임의 적시된다 하더라도 급식소를 설치하는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또 임의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 지금 관여는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 조례에도 급식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임의로 주민들이 설치를 하면 그것도 이제 임의 적시된 것이고, 이걸 좀 엄밀하게 말하면 좀 가혹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건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가 30마리 넘다 이랬는데, 밥을 주든 안 주든 고양이는 많습니다. 이거는 밥을 안 줄 때 문제점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밥 주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그 집도 다 부숴버리고, 그죠? 그릇도 다 깨버리고 막 부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히 다 평정을 했는데,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평정이라는 게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바로 입구에다가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중성화 수술도 다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많은 캣맘들이 이제 지저분한 현까지 제가 다 통제를 해서 완벽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30마리 넘는 것은 밥 주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30마리 그 일정한 개체수는 여기는 아파트에 고양이 30마리 다 없애도 다들 유입이 돼서 비슷한 수치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고양이가 아니라 이 입주민들 쪽에, 거기에 보면 아파트 주민들 쓰레기 같은 거 무단 투기 엄청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또 고성방가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입주민들이 많이 당연히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보통 입주민들 갑질도 엄청 많이 하죠, 그죠? 갑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경비원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 많죠. 그럼 다 놀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장 약한 동물한테 놀라겠다? 이건 정말 고양이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새만 보고도 놀라는 사람 많고요. 좀 혼나고 준 사람을 봐도 놀라는 것도 많고, 차만 보고도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게 따지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쉬운 거냐면 약한 생명에게 놀란다라는 것으로 물론 놀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침소봉대하는 거죠. 일부가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약한 생명에 대해서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죠? 강자에게는 약한 것, 그죠? 가장 비열한 부분인데,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이
강자들한테는 뭐 노상방뇨를 해도 꼼짝도 못해요. 그죠? 노상방뇨를 해도, 노상방뇨를 막 해도, 노상방뇨를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노상방뇨를 하잖아요. 그래도 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사람이니까요. 더 심한 경우도 꼼짝도 못하면서 이렇게 약한 생명에게는 가혹하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많이 놀라고 있다. 굉장히 침수봉대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뭐 노상방뇨도 아닌 뭔가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약한 생명에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에서 피해 같은 경우도요. 엄청나게 많이 확대하고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많다 해서 더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중성화 수를 다 해주고, 그죠? 밥 주고 하면 싸우는 게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법이 약속한 법에서, 그죠? 좀 잠시 후에 보면 될 거지만, 법이 약속하고 국민들 간의 약속이라고 간주되는 게 법 아닙니까? 법령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무단적 침몰이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무단적 침몰. 아주 거창하죠? 거창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살던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한테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한 7, 8년 전에. 근데 이제 공원 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산속에 있는 절 같은 거에다 광고 막 안에다가 철로 돼 있어갖고, 막 여기 길이가 막, 여기가 한 2m 정도 되는 걸 몇 달 동안 이렇게 훼손하고 설치하는 것도 그냥 방치해놓고, 근데 공원 내에서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엄청 갖다 버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도 갖다 버리는데, 다 무단적 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빨리빨리 처리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자진 철거해주기 바란다, 뭐다, 이런 거 잘 하지도 않아요. 이게. 신기하죠? 약한 생명에게는, 그죠? 가혹하고, 너무 쪼잔하고, 인간의 비열함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건 저희 때는 다 없었어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은요. 그전엔 제가 이런 걸 많이 싸웠었고,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데, 부의장님이신데, 계신 다음부터는 용납이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그 서구청의 그 구의회를 찾아가셔서 그 의원님들한테 이걸 호소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 내용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우리 서구청이 후진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직된 업무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걸 좀 신경 써달라라고 할 때 즉각적인 효력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직된 공무원들은 다 이럽니다. 대부분 열에 9은 다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국민들과 주민들하고, 그죠?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걸 조율하는 게 구의원들의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다 일일이 다 찾아가 뵙고, 그 중에서 어떤 의원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꼭 한번 찾아서 의원님을 찾아보고요. 공무원분들은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고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얘기해봤자 또 바뀌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의원님들은 자주 안 바뀌죠. 최소 4년 하시니까. 그래서 구의회,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상은 상당히 힘이 강력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외부의 심한 충격과 손상된 걸 보고 죽을 안면부에 하악골, 상악골, 안악골 이렇게 많이 손상됨, 두개골 손상, 총됨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CCTV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없으면은 근거가 없으면 한번 공격했을 때는 뭐 명예훼손 여러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CCTV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없는 거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수사를 해달라고 일단 고발 조치를 동물보호법이니까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죠. 고발인데 이 고발장을 정식 좀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학대자가 학대하는 사람이 지금 다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소고발보다 진정도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진정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라는 타이틀을 해서 작성해가지고 경찰서로 가져가면 똑같이 고소고발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뭐 효력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고발 조치를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근데 모든 형사 절차는 이제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증인이 있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CCTV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형사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사경 동물 강탈자가 시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도 그랬죠. 이럴 때는 일반 경찰보다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 일어나는 모든 구청에 있는 데 부분에서는 서울 특사경이 진행합니다. 인정은 없죠. 서울시 특사경은 이제 지금 현재 작년에 말에 이게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을 피력했고 저희 그 지자체의 구의원님께서 1년 넘게 서울시에 쫓아다니시면서 이 부분을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현 시장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에 있는 정무부 시장께서 특별히 1년 넘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겨서 특사경을 발족했습니다. 시행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 있는 동물복지과에서도 특사경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안을 해줘서 되게 감사하다고 공무원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별도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나이퍼 안돌님의 영상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보다 이게 좀 앞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먼저 보면은 검단 SKB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서 고양이 한번 살해범이 사는 아파트다 그랬는데 이 부분 살해범을 고소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진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급시소를 파손했다 했을 때 일단 급시소가 뭐 임의로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유권을 급시소에 대한 소유권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형사적으로 손괴로 이거는 손괴고 고소입니다. 손괴로 고소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사료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쏟아놓는 것도 고소할 수 있고 물 쏟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손괴입니다. 이게 사료를 딴 데로 치우는 거, 숨기는 것도 전부 다 손괴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고소를 그러니까 진행해야 돼요. 고소 고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했다 했을 때 동대표와 혐오자들이 뭉쳐서 급시소 철거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대표하고 혐오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단지 외부에서 가서 이렇게 밥을 주는 사람이면은 상당히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떤 권한도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사유지거든요. 집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구청에서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유지 내에서는요. 공무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러면은 이건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단지 옆에 있는 이제 구에서 관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눠서 생각해볼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다.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관리 규약이 있고 그 단체로 길고양이 급시소 설치하는 것도 규약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거는요. 구에서 관여할 수 없고 자치적으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규약에 따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구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지만은 여기는 주민들도 임의로 이거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또 없어요. 이것도 규약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규약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철거 민원을 받은 검단 출전소 공무원관리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검단 출전소의 공무원관리팀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 거라면 관리하는 데라면은 여기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니죠. 그러니까 동대표하고 혐오자들이 뭉쳐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이제 뭐 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동대표라고 하는 건 이때는 철거민을 넣었다. 그의 급시소는 혐오시설이라고 비하한다 이렇게 비하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팩트 부분인데 함부로 이제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로 녹취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녹취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의 동물보호법 관련된 부분, 동물 생명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의무를 저버리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충분히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또 고양이 밥 준 사람이 색출한다. 색출은 무슨 뭐 죄인도 아니고 고양이 밥 준 사람이 죄인입니까? 예, 공무원이 고양이 밥 준다 해서 무슨 뭐 형사처벌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단점유로 고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단점유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있어요.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건데 이게 점유로까지 과연 갈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가 쓰레기 부분을 뭐 큰 쓰레기 갖다 버렸다 그 무단점유라고 하지 않고 쓰레기 투기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단점유해가지고 이게 점유로 인해서 뭐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금액이 거의 나올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물론 급시소를 설치할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엄격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방만하고 지저분하게 대놓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공격을 유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동물보호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 동물보호니까 다 해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건 조심스럽고요. 근데 과태료를 보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예, 무단점유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무단점유는 애매하지만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그러면 과태료 물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물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죠? 뭐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요. 그래서 그건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들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그죠? 어떤 사람들과 분쟁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어떤 이기기 위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학대자라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참으면서 어떻게든 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을 결정짓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방관했다. 그리고 오히려 혐오자 편에 서서 지자체 운영 급시소를 절대 설치해주지 않으려는 서구청 동물복지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 운영 급시소를 지금 설치해주냐 안 해주냐는 동물복지과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예, 여기는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근거에 따라서 이거를 철거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은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권리라고 하고 공무원은 다 권한입니다. 권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이거 뭡니까? 공무원의 권한은 다 전부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해주고 싶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재량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 재량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례에 따르는 거죠. 법과 조례를 따르는 건데 이 조례 지금 서구청에는 길고양이 급시소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데 설치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계속 이어지면은 뭐냐면은 협박문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술물이 나무 벤치까지 파손했다 이런 얘기인데 협박문을 부착했는데 어떻게 파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술물 나무 벤치를 파손했다 이거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예, 고발을 하면 돼요. 말로 해서는 이길 수가 누구든지 말로 해서는 잘 안 돼요.
어지간해서는 좋게 협의를 보고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경우는 말해서는 안 되니까 이럴 땐 바로 고발을 하면 돼요. 공공시설물이니까 공유물 파손 굉장히 법이 세요. 손해보다 훨씬 셉니다. 이건 고발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공원녹지법 어디에도 길고양이 밥을 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임의로, 그죠? 밥을 주는 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밥 주는 거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급수 같은 거 없이 비닐에다가 밥을 주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단 투기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임의로 시설물을 적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밥 주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버리고 가면은 무단 투기죠. 쓰레기 투기인데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밥 준다니까 급수를 설치했다는 것인지 임의로 급수를 설치했을 때 이때는 이제 이거는 법 규정 공원에 임의로 이런 것도 적치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급수 같은 경우는 임의로 갖다 놓으면 사실상은 불법행위를 보면 됩니다. 예, 불법행위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무슨 이거를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 했을 때는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이 구청에서 급수 났다고 과태료 먹였다 이런 사람이 구청에서도 그거로 인해서 공격받는 거나 비난받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여튼 급수를 설치할 때도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항상 깨끗하게 해서 혐오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주변 청소도 많이 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많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정당성, 약점을 일단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동물 활동할 때는 절대 약점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싸울 때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이 부분이요. 내가 관련 공원이 내 맘대로 했다.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 잘 녹취해놔서 바로 상위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뭡니까? 권한남용이죠. 예, 권한남용입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라 권한남용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권한을 준 것이지 자기 개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은 남용이라서 이 남용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나 형사절차는 아니겠죠. 형사처벌은 아닌데 이걸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아니면 구청장에 투서를 하거나 이거는 감사 요청, 징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끝까지 급수 철거를 고집한다 했는데 이거는 되게 웃기죠. 자기들이 쉬운 거, 급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민원들은 철거하겠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혐오자라든가 뭐 살해범인데 증거는 없어. 이 사람이 그 살해 공모세 고양이 사냥한 걸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죠? 쉬운 걸 하는 거예요. 예, 이것들이 원래 그러거든요. 쉬운 걸 하는 겁니다. 쉬운 거. 근데 그게 근거는 있어요. 근데 철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민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예, 이거 직무유기잖아요. 예, 이것도 그냥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든지, 예? 아니면 기관에, 상급기관이라든가 감사기관에 이거를 징계 요청을 하면 됩니다. 민원 전화를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떤 방식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그죠? 뭐 사안에 따라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 이 일방적인 말만 들어갖고는 이건 저도 판단할 수 없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고양이 급수는 중소한 사업과 이 안정적인 마을 때 꼭 필요한 장치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식소 같은 경우가 공원에 설치하면 도대체 어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가 있나요? 없죠. 우체국이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 또 다 싫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중소한 사업원에 그 중소한 사업할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급식소 옆에 포획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급식소 옆에, 그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서울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 급식소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왜냐? 중소한수를 해야 되거든요. 중소한수는 또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양이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는 고양이를 중성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대부분은 다 누굴 위해서요? 다 주민들이 엄청 뭐 나쁘게 말하면 지랄지랄하고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도 고통스러운 게 있지만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구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면 여기 어떤 지자체의 뭐 구라든가 시가 땅이 다 인간 겁니까? 이게 원래 인간의 주인이에요? 네? 인간의 주인입니까 이게?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것이지 사람마다 소유권이 있고 땅 아파트 주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삶의 터전은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야. 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 그럼 고양이들은 인간이 사는 땅에 이렇게 새들어 사는 거고, 뭐 개미든 그죠? 뭐 파리든 뭐든 다 전부 인간한테 인간의 땅에서 새들어 사는 거고 불법 침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중소한 사업 자체도 인간을 위해서 고양이 시끄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 제거에 시끄럽다. 아유, 사람들 제가 저기 사는 동네에 그 여성들 사는데 이렇게 훔쳐보고 이렇게 2층까지 올라가서 훔쳐보고 막 이렇게 여성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몰래 2층에 난간 올라가서 여성 사는데 그 창문으로다 몇 시간 훔쳐보는 이런 놈들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 그 새끼들을 제가 이제 밤에 막 쫓아가서 추격전도 벌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경찰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 난리를 치고 막 엄청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뭐 옆에 아주 1m 90에 뭐 경감 공부하던 대단한 등치 있는 사람들 안 나와. 나중에 경찰 다 간 다음에 몰려와가지고 경찰 다 가셨죠. 혹시 뭐 저희 집에 그 옆에 사람 옆방이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동거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저희 옆방도 봤다나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경찰들이 뭐라 하냐면 잡으면 연락단다. 잡으면 예? 잡으면 연락단다. 아니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그죠? 고양이도 시끄럽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립니까 이거. 너무 졸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안정적인 먹이 활동에 필요한 장치 맞죠? 그죠? 그래서 지자체 운영 설치하는 급수를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끝까지 무시했다. 이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는 안 통해요. 공무원에는 생각하는 게 아주 꼴통 많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공무원이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헌을 할 것인지 사회가 어떻게 관과 민이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럴 때 이제 그 의회를 찾아가시라고요. 의회를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의원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 백날에 갖다 소용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의원한테도 말하고 공무원 상위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이 인간들 안 해요. 예. 설치할 방법도 법안도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예, 요청을 또 해야죠. 근데 이거 없어도 다 했습니다. 그 사례를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론적인 탁상행동, 소극행정이죠. 예, 예. 그리고 어떠한 책임도 민원도 받지 않고 편하게 벌고 싶다. 이건 맞습니다. 예. 쓰레기에 가까운 놈들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정작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서구적인 직접 중성사까지 운영해놓고서 이 한 판에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된 거니들 다 그런데 모르서 일관하면 이거는 너무 이제 이것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중성화 사업을 해놨는데 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상은 중성화 수술까지 한 고양이들은 사실상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동물보호 4조 이렇게 동물보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이제 거기 혐오자들이나 동대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시책인데 지금 지자체 시책을 개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국가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뭐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권고긴 하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죠? 공원도 모든 법은 법에 말한 법에 그 저거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법이 안 된다도 다른 걸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보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임의로예요. 임의로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국민이 임의로 그죠? 어떠한 그 절차 없이 안 된다는 얘기지 법상 안 된다 꼭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급소 설치를 해준다 해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치워야 해서 못해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치워야 해서 못해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도 비싼 사안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 공무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공만 옛날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한테 뭐 민원이 들어와서 치운다고 했는데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급소가 여기서 중성수술도 많이 했고 구를 위해서 하는 게 몇 년째 이게 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민원의 내용을 봐야지. 민원 자체만 들으면 그대로 따른다? 그럼 제가 민원 하나 넣어드릴게요. 지금 민원 넣겠습니다. 이 고양이 혐오하고 하는 사람들 죽여주세요. 네, 민원 넣어드릴게요.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무원한테 죽여주세요. 민원 넣은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도 꼭 죽여주세요. 민원입니다. 정신 민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들어줄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여다는 게 어떻게 뭐 사람 청부살인도 아니고 그죠? 내용을 보니까 못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봐야죠. 뭐 민원이라도 쉬운 민원이면 그냥 막 들어줍니까? 예? 민원의 내용을 봐야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어차피 치워야 돼도 못 해줘요. 어차피 치워야 돼서. 이런 말 같지 않은 것이죠.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가장 하는 술수 내지 자기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아주. 자, 그리고, 이전 서구청 동물복지과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서구청 동물복지과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의 법원하고 동물복지법의 취지 이런 거 하면 이 사람은 모릅니다. 공청에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한 분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 건 다 캡처해놓고 녹음해놨다 나중에 다 공격을 합니다. 뭐 길고양이 그게 왜 혐오시, 누가 이걸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을 해요, 이거를요? 이거는 객관적인 상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상식. 상식으로 하는 거지, 누가 혐오시설이라고, 이거는 누가 어떤 걸 근거로 이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막 그 사람들이 무슨 뭔가를 다 정리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중성화 사업을 할 때 이 급시설은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성화 할 때 몇 마리를 중성화했다는 치적 있고, 그죠? 그거로다가 자기 성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면서 결국은 이 급시설 때문에 많은 또 캠밤 캐데디 분들 때문에 이 사업 성과가 연결해서 성과를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부분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민원했을 때는 이건 일 처리하기 그러니까 이걸 뭐 없애겠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구의회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그 의회 열릴 때 할 때 거기 현장에 가서 그걸 보면서 또 의원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계속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무원들하고 싸워봤자 답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천지방 공무원의 낮은 생명윤리 수준인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 막 생명윤리 공무원이요?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단계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경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느 특별한 직업군이 선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취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훌륭하신 선생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죠? 검사들도 안 그래? 검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부 수사기관들 쓰레기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잔인하게 살해한다, 파손 이거 고소고발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아주 살떨리게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문 앞에서 이런 건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나 그죠? 정당이나 뭐 장관 포함해가지고 대통령들 다 포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소고발 다 합니다. 이 사람들 그죠? 다 해요. 이 사람들도 다 합니다. 정치를 다 해요.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대로. 그러면 고소고발 들으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쫄아요. 그럼 뭐 일반 공무원도 안 쫄겠습니까? 저는 그냥 직무유기 뭐 하다는 그냥 고소고발 공무원 다 해버려요. 경찰도 수사할 때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이제 청문관실 다 가서 상세하게 해서 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호소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절차를 밟아서
밟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면은요, 동대문구에 동물보호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까지 있어서 좀 많이 놀랐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 이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동물보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관련 공무원 및 지역 구의원 그죠? 이런 부분 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거예요. 길고양이 말하는 겁니다. 공존이라는 건데 뭐 급식소를 갖다 밟아주기 아니 지는 밥 다 잘 처먹고 풍족하게 살면서 뭐 예? 웃기잖아요. 근데 법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조례도 이제 법입니다. 규범이에요 규범. 광해법이고 규범이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법에 동대문구니까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 위를 받은 거고요. 서울특별시 이쪽 부분은 이제 상위는 동물보호법이죠. 다 그래서 규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뭐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근거 없어서 할 수 있어요. 예. 방법 참 다 나옵니다. 안에서 그런 거지. 그 사례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공공급식소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길고양이 그 급식소가 어떻습니까? 혐오가 아니라 그죠? 아까 혐오시라고 어떤 놈들이 떠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설치된 게 뭐라고요? 예, 급식소예요. 동물 공존, 사람 공존. 여기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시설물이에요.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조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식소 설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위탁도 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혐오시설을 누가 민간단체 위탁을 합니까? 그래서 길고양이 그게 급식소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 규정을 가지고 아니 다른 지자체는 뭐 바보 다니고 조례에 나와서 이렇게 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를 위해서 기여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혐오시설이냐? 예? 따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물보호조례에서 동대문구를 이렇게 보면 이 구청장이 창문하겠습니다. 뭐 소구청장이죠.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막 죽이는 거 학대를 방지하라고 했고 동물복지를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청장이 그냥 시책은 관련 시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거 가지고 가시는 건데 지금 소구청에 찾아보니까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동물복지가 다 만든 추세지만 없어요. 뭐 있겠지만 제가 잘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국민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요. 그죠? 의무예요 의무. 예? 창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른 구청 다 이런데 뭐 여기에서 무슨 뭐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딴 소리를 하냐라고 해서 정확히 근거를 들면서요. 공무원들 하나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 박살내주는 거 뭐 일도 아닌데 팀원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악구 이제 나와있죠. 많이 바뀌었어요 관악구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전부 있는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화장실까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사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 이거 관련된 조례를 못 찾겠네. 서울시에 있었는데 이거 제가 그거 문의하면서 이거 할 때 그때 한번 논의가 있어서 찾았었는데 지금 못 찾아봤는데 이게 뭐 서울시 말고 이 지자체 각 기초 단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면 여기 서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화장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급식소가 혐오시설이면 화장실까지 있는데 뭐가 급식소가 혐오시설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 생명 존중 헌장 구청장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을 만들기 서울시 관악구 동물 생명 존중 헌장을 제정 선포할 수 있다. 동물 생명 존중 헌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예? 그럼 이 시대 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싸워줘야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 아직 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해주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급박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명을 위해서는 싸우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위해서는 다 투쟁을 하고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다 싸우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자체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2021년도 보면은 동물보호복지 정책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길고양이의 생태적인 보호하고 공존을 위한 TN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민원 때문에 얘기한 거지만 타이틀은 그래요. 보호해요. 길고양이 생태적인 보호, 공존을 위해서 TN을 한다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체가 인천광역시예요. 서구는 인천광역시에 무조건 여기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광역시 조례 동물 거기에 기준에 다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뭐 인천 서구청이 어디 무슨 별나라에 그냥 독립된 나라도 아니고 그죠? 분명히 주체는 인천광역시예요. 이거를 주체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물보호팀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길고양이 공존 생태보호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과 2년 전에. 만으로 따지면 2년도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동물보호팀장 보도자료를 냈거든 이게. 인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응? 아예. 그래서 공정과 해법을 찾는다. 해법 찾는다면서 무슨 뭐 혐오시설이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걸 자료를 띄우면 돼요. 시장 밤낮 죽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번 토론회는 길고양이 보호와 공존을 위한 토론으로서 시장이 그렇죠? 단체 밝힌다. 인천시 동물보호주제는 뭐 토론회 처음이었는데 뭐 열렸던 말든 처음이 아니라 열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학대 대상이 쉬운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공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거 인천시에서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거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자까지. 학대 대상이 되기 쉬운 고양이 보호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필요하다라고 보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뒤밀고, 그죠? 현 시장한테도 사안을 직접 시장한테 이거를 자료를 계속 보내시고, 인천시의회에도 보내시고,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로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토론에서 뭐라 되냐면 길거리에서 보호사뿐만 아니라 동물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수록 관련 전문가,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례 개정이 중요하다. 이 조례 개정, 이분들 지금 조례 개정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거로 해서 베트남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따지세요. 온라인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도 공무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천 시민들에게 길거리 보호에 대한 인식 환기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길거리 보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떠든 사람들한테 그 관련 부서에게 이런 거 가져가서 이대로 안 하고 헛소리 했냐, 이거 보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 2017년입니다. 성남시 지역 공원 곳곳에 길거리 급식소 20개 마련했다. 이렇게 막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 모형인데 밥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남시가 이때 성남시 조례 없었죠. 당연히 조례에 길거리 급식소 설치 조례 내용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20개를 그냥 설치해버렸단 말이에요. 9개 공원 곳곳에 설치를 했다. 평범시설을 어떻게 설치 이렇게 합니까? 그죠? 성남시는 이렇게 길거리에 편하게 밥을 먹고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거 다 근거 가져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인식이 왜 그러냐. 다른 지자체는 2017년에 이러고 있는데 지금 2023년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죠. 예? 18, 19, 20, 그죠? 몇 년이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벌써 4년, 5년, 예? 6년, 거의 6년을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죠? 여기가 다 지금 이렇게 공원에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대 설치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요. 급식소 설치는 지난해 시민 손진아 씨 제안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민간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서면 성사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 제안 사업을 한 거예요.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예? 조례는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성남시 앞서 서울시가 지난 2015년에 보라공원 서울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여기 또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이 그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근린공원 이렇게 몇 개의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 급식소 근무 규정이 정확히 공원 지역에 지금 관악구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이 급식소 공원에는 뭐 문제가 급식소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다면 이러기 때문에 아예 근거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을 때도 다 했었어요. 지금은 넣어놨어요. 공원 일부 공원 어린이 공원 이런 데 빼고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서울시 공원급식소 이렇게 돼서 서울시 공원에 길거리 급식소를 만들어 이게 시민단체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군데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좀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도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제되는 게 벌써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그죠? 인천 서구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 급식소 사라질 위기다, 3번 의견 충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러면 불편은 정말 문제는, 그런데 하여튼 급식소는 여기 이제 이 급식소를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구석에 설치한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있는데 좀 청결하게 그냥 급식소를 깨끗하게 제대로 된 걸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아닌 이거 말고 또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죠. 이놈들이 사진을 또 이렇게 물론 노력은 기울인 건 맞지만 좀 더 청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청결하고 깨끗하게 주변도 청결을 잘하면서 합니다. 이거는 조금 외형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이게 진짜 이 땅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것이죠. 동물을 고양이를 단순히 싫어하고 행동을 뭐 취하고 뭐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싫어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싫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몫이에요. 더 알리고 현상을 알리고 생명에 대해서 더 알리고 길거리들의 처지에서 알리고 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지. 단순히 싫어한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청결하게, 더 부지런히, 예?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 불편하다, 법을 준수한다. 이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그죠? 법 준수 단순한 이 측면만 본 거죠. 뭐 임의로 갖다 놨으면은 그죠? 공원상으로 철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한 조각일 뿐이죠. 법이라는 것은 한 조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을 꼭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죠? 인천 서구잖아요. 검안이래요, 그는요. 검단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원 굿즈 내 물품 이미 설치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성 물건 시설 설치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서구청으로 돼 있는데. 그죠? 이미 설치한 건 맞아요. 소매 금지되는 거. 근데 공원 내에 뭐 오토바이를 버리고 뭐 이상한 거 막 갖다 버리고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처도 안 하면서, 그죠? 불법 관광부터 시작해서 불법 현수막 뭐 이상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건 놔두면서 무슨 고양이 급식소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비열하다? 아니면 쪼잔하다? 약한 생명에 대해서 강한 모습 보이는 것들은 다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달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급식소가 운영되는 데는 견하고 원칙적으로는 철거 맞다. 이 원칙적으로는 철거 맞다. 이건 맞죠. 예, 이거는 정확히 그냥 이것만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법 취지라든가 시대 정신을 봤을 때는 운영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러면 사유지에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사유지에 누가 놓으라고 하면 내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 사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옆집에서 반대를 해요. 이게 정말 괴롭죠. 그럼 이제 공원이나 공공용지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일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는 여기 관리자가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걸 어떻게 씁니까? 법 규정을 굉장히 나쁘게 그죠? 보통 뭐 유들이라고도 하죠. 뭐 이렇게 유연하지 않게 대처해서 법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공원의 길거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몰려 있는 걸 보면 거부감이 된다. 미친 개소 아니 고양이들 네다섯 마리 몰려다니는 것이 거부감이 든다 했을 때는 지 생각인 건 맞죠. 예. 고양이들 이제 주민이 불편하다. 따라서 없애는 게 맞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인간이 이 정도 수준인데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인간이 다 훌륭하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쪼잔한 것도 있고 가짜는 것도 있고 후진 인간들도 있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종자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또 가만히 보면은 모르고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지한 것도 죄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사람들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준이 이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 공공 또 생명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성도 있고 이해심도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는 악마같이 그 반격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의견은 뭐냐? 이 급소가 밥을 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동네 기관의 중성화 여부와 건강 상태를 통해 개체 조절 기능도 발휘한다. 이건 되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상은요. 근데 원래 근본은 뭡니까? 네, 생명에 대해서 각박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생명에 처해 있는 그런 각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게 가장 본질인 건데 이제 액면은 이런 거예요. 액면 개체 수 조절 참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들요. 인간 주인이 아닌데요. 밥을 제공하는 거, 밥을 제공할 때 이 급소를 만들고 다 사비로 해서 그죠? 치료도 하고 인생을 다 갈아 넣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왜? 자기 생각하기 자기 자식들 새끼들 생각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저 싸울 때 그렇습니다. 하도 어디서 말 안 되면 저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하다 이제 자꾸 간섭을 하면 이제 제가 그럽니다. 너 간섭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너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야 네가 내 애비냐? 이렇게 아니 애미냐? 싸우다 이제 그럽니다. 왜냐면 네가 애비가 있는데 왜 내가 불법이 아닌데 왜 간섭을 하고 그래? 지나가다 그냥 가면 되지. 무슨 손을 났다고? 어? 아니 애비도 안 그러는데 뭐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가.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난 더 막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가. 내가 네 인생에 대해서 간섭 안 하잖아.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싸움 나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너는 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 번도 헌신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지. 너하고 네 자식 피부치 그죠? 그런 것도 없잖아, 그지? 응? 이득밖에 없잖아. 평생을 무슨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왔지. 그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너가 대화가 싫으니까 그냥 가라. 험한 걸 보시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심하면은 이럴 때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죠? 잘 모르시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시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지난 뭐 5년, 6년, 10년 동안에 공원에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그 공무원들이 와서 문 한번 치우지 않고 얼음 한번 치우지 않고 여기 다 이게 얼어가지고 어르신들 힘들었을 때 이거 다 누가 치운지 아십니까? 지난 5년 넘게 제가 다 했어요 이거. 삽으로 갖고 와서 얼음까지 다 끌고 나고 눈도 다 치우고 고양이도 돌보면서 이걸 제가 했다고요. 쓰레기도 제가 다 했고 근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 공원에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뭐 따지고 그랬어요? 고양이 약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제가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했어요. 무슨 고양이만 가지고 그랬나? 당신들 손주나 당신들이 여기 쓰레기 맨날 버리는 거 내가 다 치우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싸웁니다. 이제 그런 게 워낙 제가 할 게 많기 때문에 말씀하면서 진정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도를 넘어섰다 그럼 다 고발해버립니다 전부. 경찰서 뭐 다음날 바로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급수를 없으면 교양인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팔지 않는 오히려 동네가 지저분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동네를 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급수를 통해 관리하는 게 하다. 교양은 원래 동네 배합니다. 이렇게 배하는데 급수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이 급수 깨끗하게 그죠? 한적하게 놓고 조심스럽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고양이도 처리되는 민원이 들어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민원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무슨 뭐 원칙대로 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았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저희 지자체 의원님이 이런 것들을 한 분이 노력하는 것으로 상황을 다 바꿨다. 이거 유념해 두시고 의원님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입니다. 1조에서 동물 생명보호, 그죠? 안전보장까지 합니다. 생명을 넘어서는 안전보장. 그 다음에 안전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요. 복지까지 꾀한다는 겁니다. 그죠? 생명, 안전, 복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급식하는 거는, 그죠? 이 동물에는 뭐 당연히 길건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생명을 존중하는 것까지 갑니다. 보호가 아니라 존중까지 가야 돼.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기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서를 기른다. 생각이 후지고, 그죠? 시대성이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은 기른다? 뭔가, 그죠? 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뭔가 좀 바꾼다 이런 것보다 좋은 쪽으로 교육도 하고, 그죠? 인식을 개선시키고 그런 거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요. 공존이라는 건 뭐 노력 없이 어떻게 좋아하는 공존인데 세상에 손해 안 보는 공존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손해 안 보려고 정말 지랄들 많이 하죠. 그것도 아주 약한 동물에게서 그냥 자기들은 99개 가지고 있고 얘는 1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뺏어가지고 100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존에서 손해 안 보는 공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그리고 그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지랄하는 것들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다 사회의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그죠? 국가 시책에서 받는 거, 다른 사람들 더 있는 사람들이 쪼개서 세금으로 만든 거 다 혜택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 아닌 거, 자기 세금 낸다,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여러 군데에서 우연하게 계속 혜택을 받고, 이 독립투사들 국가에서 공헌한 선조들이 한 이 나라 없으면 이들이 뭐 어떻게 살아요, 그죠? 선조들이 지킨 피와 땀으로 지킨 나라에서 이미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그죠? 아니 지들은 혜택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지 혼자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죠? 이건 이제 사람은 다 훌륭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말하지만. 그리고 동물학대라는 게 나와 있는 법에 정당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까지도 주는 것을 학대라고 합니다. 그죠? 굶주린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것도 학대예요. 이게 물론 이제 뭐 길거리 밥 안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르다 보면은 걔들 기르는 애들 굶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그죠? 피할 수 있는 다 피할 수 있죠. 그 급식소 설치해서 밥 주는 거 꼭 그게 꼭 막아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까? 하여튼 이 동물학대는 스트레스 주는 것까지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한테 국민의 책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동대표라든가 뭐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지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를 해 노력해야 된다. 뭐 길고양이 뭐 이렇게 그죠? 막 혐오한다 보다 그 개인적인 사인데 법에 이렇게 노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는 누군가 어쩌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공적인 손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거 한번 혐오 거부감 좀 피해 가시고. 예? 이게 거부스러우면 약간 피해 가실 수도 있고 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공존을 위해서 누구지 조금씩 해야 되니까 고양이들은 뭡니까? 공존에서 뭐 하고 있어요? TN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불임수술이에요. 사람을 이거를 불임수술하거나 거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잡혀가서 수술까지 받고 그죠? 얘네는 무슨 공존에서 노력 안 했어요? 희생했잖아요. 그죠? 시끄러 본다고 막 생식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뭔 노력을 안 했어 아내기는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있구만. 그죠? 귀도 다 잘리고 무슨 보호를 해 노력을 하는데 손을 안 보고 무슨 노력을 해? 법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모든 자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학대 금지가 있어요. 지금 법이 계속 처벌이 강화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학대 문제 이게 동물 학대법 문제 지금 이제 동물 유기하는 것도 형사처벌되는 대상이죠, 그죠? 고발 고소하면 돼요, 법에 따라서 증거 확실하게 있으면 바로 고소 고발 진정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처벌하는 그 내용인데도 보면은 뭐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거, 그죠? 신체적 고통까지 상해 그 전 단계인 고통을 주는 것도 처벌받아요 지금. 법이 이렇게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동물보호의 취지,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세요. 싸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정의롭고 간편하고 간결하고 그죠? 스트레스 덜 받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 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유기 유실동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실은 잊어먹은 거, 유기는 버린 거 이렇습니다. 고의적으로 버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데 동물보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유기 유실에 길거리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돼 있어요 법 규정에. 해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경우에 보호소 입소시키고 이럴 때 유기 유실은 보호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외로 길고양이는 뺀다 이랬대. 길고양이 잡아서 보호소에 들어가면 잠깐 말락사되고 그러는데 그건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유기 유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면 이게 길고양이 보통 들어가요. 공공장소 공원 등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사에 남겨 버려진 것들 이렇게 해서 배회할 때는 유실이라고 보고 그죠? 소유자 없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종이상자에 버려졌다 따르면 유기한 거는 소유권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 동물도 물론 유치니까 민법상으로는. 근데 이게 유기한 거는 소유권이 없는데 유실은 소유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물이 탈출했을 때는 소유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것도 법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보호조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호조치 할 때는 뭐 이 보호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고 그죠? 수명까지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함을 말한다 이렇게 동물보호 조치 나옵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좀 해석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넓게 해석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어떻게 되냐? 뭐 구청장들은 시장에 해야 되는 거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동물 학대 방지, 구조, 보호, 그죠? 복지,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홍보. 아니 동물 복지랑 생명 존중에 관해서 교육 홍보, 그죠? 여기다가 계획을 다 세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천 광역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급시설은 비전은 없어요. 여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인천광역시에는 급시설에 관한 내용은 없고, 그죠?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거는 길고양이라고 돼 있고요.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체적 관리를 위해서만 딱 돼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해서 지금 되게 부실하다 이런 거고요. 인천 자체에서 지금 아직까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그리고 서구청 구의회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동물 조례를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화장실까지 구조를 두고 있다. 무슨 혐오 있으려고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걸 하냐. 그리고 많은 캔마켓 분들이 지금 서구청과 연계해서 구청의 행정 중앙선한테 많이 지금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협조는 받아쳐먹고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주냐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최대한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뭐 캔 같은 거 해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 구치소 근처에, 그죠? 누가 캔 같은 거 버리고 그러면은 깨끗이 치우고, 그죠? 누가 막 주고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이 치우고. 예? 그리고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관리자 번호 넣어서, 자기 번호 넣어서 당당하게 넣으세요. 좀 필요하면 다 넣습니다, 저는. 예? 아주 대단한 막 그 가족 중요 보한다고 아주 엄청 막 대단하다고 하고 막 시설 많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번호 넣으라면 직업을 하면 저 번호 넣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제가 대신 넣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도대체 뭐 하여튼 하나 다 수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떳떳해야지 돼요. 뭔가 할 때 떳떳하게. 예? 떳떳해야지 됩니다. 엄격하고 스스로 이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일단요. 예.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싸울 때 강력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예,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저 혼자서 뭘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많은 분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노력하시고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해들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 학대사까지는 용서하면 안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줄 건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노력을 하고 우리가 전문가예요. 우리가 전문가라니까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구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비전문가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죠? 우리 그 사람들 인식 개선 인식을 예, 우리가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구의원분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 의원들 모르시는 거 알려드려야죠. 다 주민들이 일이고 이분들 인식 개선 시켜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상을 바꾸죠. 그래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탄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너무 길게 떠들었네요.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